우리 준황 컬리지 펀딩 스페셜리스트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컬리지 펀딩 스페셜리스트 좀 이름이 생소하기도 한데 어떤 분이신지 저희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지금 저는 현재 그 뉴욕 시티의 헬스케어 워커 유니온의 그런 멤버들의 교육 프로그램을 주관하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네, 현재 지금 뉴욕 시티와 롱아일랜드에 그 유니온의 멤버로 가입된 분들이 40만 명 정도 돼요. 네, 예, 그래서 NYU 대학병원을 빼고는 웬만한 병원들에서 근무하시는 헬스케어 워커분들의 네, 어떤 연금이라든지 보조 혜택 프로그램, 뭐 의료보험, 아니면 네, 교육 혜택 프로그램 네, 그런 것들을 제공하는 펀드, 그러니까 내셔널 베네핏 펀드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 네. 중에서 저는 이제 교육 파트를 그래서 아, SAT 프랩이라든지 네, 인턴십 프로그램 그리고 칼리지 그 세미나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예, 그래서 칼리지 세미나를 주관하다 보면 대부분 여기 로컬 그 공립학교 학부모님들이 가장 네, 문의를 많이 하시는 게 당연히 이제 파이낸셜 에이드에 관한 부분이 굉장히 그렇죠. 많은 네, 거예요. 네, 그래서 일단 제가 14년 동안 어떻게 제 커리어로서 그 네, 대학 입시 전략이라든지 그런 어떤 입시 분야에서만 집중을 했었더라면 네, 이제 어떤 이런 뉴욕 시티의 로컬 학부모들을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을까 생각을 네, 해보니까 이런 파이낸셜 에이드에 관련 재정 네. 예, 그런 전략, 아, 예, 그런 걸 네, 하다 보니까 칼리지 펀딩 스페셜리스트라는 네. 아주 전문적인 그런 서티피케이션 자격증 그런 게 네. 있더라고요. 예. 아하.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좀 고등학생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조금 기획하고 상담을 해 주고 계시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네. 아카데믹한 쪽으로만 네. 한 14년 동안 일을 하다 보니 네. 사실 이 아카데믹한 부분과 이런 재정적인 부분을 따로 구별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아이들이 공부를 잘 하고 대학 사립이나 공립 어디를 가더라도 네. 저희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걸 서포트 해줘야 되느냐. 그렇죠. 예, 네. 대학을 좋은 대학을 갔어도 그렇죠. 학비 때문에 못 된다. 너는 네. 커뮤니티 college 만 가야 된다. 아니면 네. 주립대를 가자. 네.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사실 그렇지 네. 않아도 되는데 그래서 그런 아. 분들을 위해서 제가 도와드리고자 네, 네. 그 분야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니 사실 정말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가 점점 대학 갈 나이에 가까워지면 우리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게 '아 대학 입학금 어떡하지? 등록금 어떻게 충당하지?' 정말 이런 고민 많이 하시거든요. 그렇죠. 예. 방법이 있어요? 물론 방법은 있겠지만. 네. 네, 네. 그 일단 칼리지 학자금. 자, 그러면 장학금이라는 개념을 먼저 네. 제가 좀 소개를 드릴까 해요. 그러니까 네. 대부분의 열의 아홉이면 네. 학부모님들께서 장학금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저 장학금 하면 저도 학교 다닐 때 그랬고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항상 받는 거라고 그렇죠. 알고 공부를 있거든요. 잘하거나 예. 어떤 특기생, 스포츠, 그렇죠. 예, 그렇죠. 무슨 재능이 네. 특별하거나. 근데 사실은 이 장학금이라는 개념이 미국에서는 두 네. 가지로 나눠요. 네. 하나는 메릿 베이스 장학금이 있고 음. 니드 베이스라고 그렇게 네. 나누는데요. 니드 베이스 하면은 사실 저소득층 네. 그런 게 국한돼 있어 보이고 네. 또 저소득층 하면은 우리 아이를 대학교에서 안 뽑아주지는 않을까 이렇게 잘못된 네. 상식을 알고 계시는 네 분들도 네. 있으시고요. 네. 근데 대부분 이 미국에서 그 장학금이라고 하는 형식으로 그 부모들한테 이렇게 제공되는 것들이 주로 아이비리그를 포함해서 탑 음. 20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네. 진짜 95%에서 100% 네, 네. 니드 베이스로 어. 제공이 됩니다. 네. 그래서 매년 아시다시피 튜이션 인플레이션이라는 말씀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매년 학비가 올라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아이빌리그 정도의 대학교들 평균 학비가 한 8만 6천 불로 책정이 된다고 아. 해요. 네네. 예, 그리고 탑 20 정도 되면 이제 한 7만 8천 불에서 한 8만 3천 불 사이 정도. 아. 네. 이제 저희 아이들이 대학교를 갈 때쯤 지금부터 이제 한 5년, 10년 안에는 이게 어. 얼마나 아니 될까요? 정말 부모 등골이 빠진다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쵸. 예. 예,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서 또한 튜이션 인플레이션도 같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럴 경우에 있어서, 이제 왜 올라가게 되냐면, 음. 니드 베이스로 장학금을 신청하는 학생들이 또 많아지고, 또 네. 학부모들도 거기에 대한 인포메이션도 더 많아지기 때문에, 다 이제 FAFSA라든지 CSS라는 그런 어떤
파이낸셜 에이드를 신청하는 그런 폼을 통해서 대부분 이제 돈을 많이 받아내게 돼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이 일을 정말로 하게 된 계기는 저도 여기에 1999년에 유학생으로 왔어요. 네네. 예, 유학생으로 와서 대학교도 다니고 대학원도 다니고 네. 제가 학비를 충당 혼자 해야 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되게 어렵게 살면서 이제는 저도 여기서 두 아이를 키우는 학부모로서 정말 많은 도움이 되드려야 되겠다. 네. 근데 한국 분들 중에서의 어떤 여기서 이민자분들 정말 열심히 고생하셔서 네. 학비를 막 충당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데 그렇죠. 이 네. 장학금이라는 제도를 잘 모르시고 네. 개념을 잘 모르시고 네. 또 잘못된 상식으로 인해서 되게 파이낸셜 에이드 폼을 작성하는 거에 대해서 부담감을 느끼시고 네. 예, 일단은 어떻게 해야 맞아요. 되는지 모르고 네. 이거 했다가 뭐 잘못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네. 생각도 네, 하시고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네. 제가 많이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아, 그렇군요. 사실 정말 대학 보낼 때 집이라도 팔아야 되나, 땅을 팔아야 되나, 이런 생각 많이 하시는데, 이렇게 또 여러 가지 길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알고 계신 것들이 없잖아요, 우리 학부모들이. 그런 데 있어서 정말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 14년 동안 대학 진학 상담을 또 해오셨다고 들었어요. 네. 그러면은 주로 이제 대학 입시를 앞둔 고등학생, 11학년, 12학년, 뭐, 요렇게 상담을 하신 건가요? 일단은 중학생부터 네. 받았고요. 네. 예, 그렇게 일단 빨리요? 네. 일단 대학교 네. 입시라는 게 정말 네. 막상 다쳐서 11학년, 12학년 때 하는 거는 네. 조금 많이 늦은 감이 아, 있고요. 그래요? 예. 네.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주로 많이 상담을 아, 받았고요. 네. 네, 유학생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뭐 서울 인터내셔널 학교 중심으로 이제 네. 영어가 다 준비가 된 아이들, 네. 그런 사립 보딩 학교, 그런 입학 진학에서부터 이제 매년 이제 커리큘럼 플래닝을 해주고 대학교에 진학할 때까지 네. 네, 그래서 주로 이제 좀 아이빌리그나 네. 아니면은 보딩 스쿨에 있는 아이들은 그런 쪽으로 많이 부모들이 선호를 하셨고요. 네. 로컬 스튜던트 같은 경우에는 뭐 뉴저지나 뉴욕의 주재원 자녀분들도 꽤 많이 계세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영주권자나 시민자 한에서 또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또 다르고 네. 프로세스가 다르기 때문에 아. 예, 그래서 이제 그때 14년 동안에는 이제 아카데믹을 좀 중점적으로 네. 이제 썸머 스쿨이라든지 네. 어떻게 하면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을지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전략적인 계획을 짜는 일을 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중학교 때부터 사실 준비를 해야 되는군요. 중학교 때부터 네. 어떤 성적이 그러니까 중학교 때부터 대학교에 진학할 네. 때 성적이 다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다만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게 또한 어떤 아카데믹 플랜이라는 게 딱 고등학교 때 가서 하는 것보다는 얘를 네. 어떤 식으로 패키지를 해줘야 되느냐가 되게 관건인 거거든요. 네. 그리고 아이들의 성향에 따라서 SAT 시험, ACT 시험, 그냥 네. 무조건 SAT를 보면 대학에 가는 줄 아는데 네. 아이의 성향에 따라서 네. 저는 SAT가 맞는 아이가 있고 네. ACT를 더 잘 보는 아이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또 그게 네. 맞고요. 네. 근데 그런 거를 이제 점점 이제 노출을 시켜보고 아이의 성향이 어떤가, 얘는 어떻게 보면 엔지니어링 스쿨을 가야 되나? 네. 아니, 얘는 수학을 잘해. 네. 근데 수학을 잘한다고 엔지니어링 스쿨을 가면은 좀 안 돼요. 아. 예,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네. 얘가 수학 과학을 되게 잘하는데 어떤 로바틱 코스라든지 네. 코딩 쪽이라든지 약간 뭔가 익스페리멘트 할 수 있는 기회를 조금씩 좀 줘야 돼요. 그래서 아. 이 아이가 정말 자연과학 쪽으로 정말 매스 사이언스 쪽으로 가는 캔디데이인지 네. 아니면 엔지니어링 쪽으로 갔을 때 굉장히 성공할 아이인지 그게 네. 구별이 되는데 네. 중학교 때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이런 건 아니에요. 네. 예, 무슨 시험 준비를 그때부터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성향이라든지 어떤 걸 이렇게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네. 썸머를 통해서. 그렇군요. 네. 아니,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아이들도 다 그 각자의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한인 학부모님들은 특히 누구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 요거 따라서 그대로 가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예, 카더라.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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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그래서 그대로 내 아이의 성향은 조금 따지지 못한 채 이렇게 가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중학교 때부터 내 아이가 뭘 잘하는지 요걸 좀 파악하시고 만들어 주시는 과정이 필요한 거군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아이도 모르고 네. 부모도 잘 몰라요. 네. 아이도
중학생이 처음 돼본 거고요. 그쵸. 부모 입장에서도 중학생의 자녀를 처음 접해보는 그렇죠.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어떻게 이 아이를 네. 그 스트럭처 된 시스템 안에서 어떻게 네. 얘를 개발시켜 줄 것인가 그게 관건인 거죠. 그렇군요. 예. 네. 그러면은 이제 아이를 중학교 때부터 잘 만들어서 얘를 대학에 보내기 위해서 이제 입시 상담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오셔 가지고 가장 많이 던지는 질문이 어떤 질문이 있어요? 네, 가장 많이 던지는 질문은 그러니까 고등학교에 네. 입시를 앞둔 부모님들은 네. 물론 이제 대학교 잘 네네.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근데 아. 그거는 이제 1시간 동안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네. 흔히들 두 가지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GPA하고 네. AP 코र्스가 네. 있는데 어떤 게 더 중요한가요? 내신을 어. 잘 받는 게 더 중요한가요? 아니면 AP 코र्스를 들어서 네. 조금 더 고난위 좀 어. 그런 코र्스를 들었다는 걸 보여주는 게 중요한가요? 그런 질문을 굉장히 네. 많이 하세요. 네네. 근데 이제 제가 14년 동안 일하면서 같이 함께 했던 칼리지 카운슬러들 분 같은 경우에는 음. 사립고등학교에서는 대부분 그런 분들을 스카웃을 해요. 어디서 스카웃을 해오냐면 네. 유명한 대학교 어드미션에서 일했던 분들을 스카웃을 해요. 네. 그래서 카네기 멜론에서 한 13년 근무했었던 분, 그 칼리지 네. 카운슬러도 저랑 오랫동안 일을 했었고, 브라운 대학교에서 한 6년 정도 어드미션 오피스에서 일했던 분, 또 스미스 칼리지에서 일했던 분, 네. 이렇게 한 세 분이 저랑 이렇게 자주 이제 소통을 통해서 네. 많이 제가 그때 많이 배웠는데요. 사실은 처음에 가장 중요한 건 GPA예요. GPA. 네. 네, 왜냐하면 어떤 코र्스를 들었냐라는 커리큘럼으로 들어가기 전에 대학교에서는 이제 GPA로 일단 아이들을 네. 처음에 이제 필터링을 합니다. 네. 근데 이 GPA라는 것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게요. 아, 우리 아이는 3.9 받았어. 저 아이는 3.7 받았어.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GPA가 더 높아. 네. 더 좋은 대학에 갈 거야. 어.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네네. 왜냐면 대학교마다 GPA를 재환산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예, 아.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뭐 공개적으로 뭐 발표된 건 아니고 네네. 어떤 대학에서 어떤 코र्스를 채택해서 우리는 재환산을 한다 이렇게 말하는 대학교도 없어요. 네네.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코어 코र्스는 다 담고요. 네. 그다음에 어떤 대학교는 제2 외국어 같은 경우에는 음. 환산하는데 들어가지 않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예. 아. 근데 예를 들어서 11학년이 됐어. 얘는 네. GPA를 진짜 올려야 돼. 3.9를 받아야 돼. 음. 쉬운 코र्스 듣자. 음. 코러스 듣자. 네. 인체와 생명, 뭐 네. 컴퓨터 코र्스 듣자. 이런 건 사실 일렉티브 코र्스거든요. 네. 근데 그런 거에서 다 A를 맞아서 3.9인 거예요. 네. 코어 코र्스는 조금 B, C인데 다른 과목에서 예를 들어서 막 C가 나오면 3.9가 네네. 나올 수는 없지만 네. 예를 들어서 코어 코र्스에서 좀 취약한데 다른 일렉티브에서 점수가 높게 받아서 3.9인 학생과 네. 다른 일렉티브는 조금 허술한데 음악도 못하고 예체능도 못하고 짐도 잘 못하는데 코어 코र्스를 굉장히 튼튼히 해서 A를 맞은 학생의 3.7과 3.7 학생이 대학교에서는 더 높은 네. GPA로 딱 재환산이 되는 거예요. 아.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네. GPA에 좀 신경을 그런 식으로 좀 쓰셔야 되는 거고요. 네. AP 코스 같은 경우도 무조건 어려운 코스만 들었다고 대학교에서 좋아하지 않아요. 아. AP 코스를 들었는데 B-, C+를 받았다.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아너 코스나 그냥 레귤러 코스를 들어서 A를 받는 게 네. 훨씬 더 좋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아, 요거 우리 부모님들이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쵸? 그냥 무조건 GPA 점수 높고 AP 점수가 뭐 높고 뭐 이런 것만 생각하셨다면은 요게 또 대학별로도 재환산 된다는 것도 알아두셔야 되고 여러 가지 좀 알 게 많네요. 오늘 가야 할 길이 좀 많은데요. 네. 자, 그러면은 그 대학 입시에서 GPA, 그 AP 점수, 그 대학에서 재환산한다 이런 정보를 주셨는데 요것 말고도 또 중요하게 들어가는 것들이 있나요? 물론 중요하게 들어가는 것들은 좀 더 많이 있어요. 네. 네, 시간 관계상 제가 다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네. 썸머를 어떻게 보내느냐 이것도 되게 네. 관건이에요. 네. 그래서 고등학교 때 9학년 때 10학년 11학년 때 그 썸머 베이케이션 동안에 네. 어떤 거를 하느냐에 따라서 또 굉장히 많이 대학 선정하는 데 있어서 폭이 다양해질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물론 부모님들께서는 이제 대학교 입시를 앞두고 SAT를 시험을 무조건 봐야 된다. 네. 근데 SAT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테스트 테이킹 스킬이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이게 9학년 때부터 준비하고 10학년 때부터 준비한다고 해서 아이가 점수가
높게 받는 게 아니에요. 네. 일찍 시작했다고 해서 더 높은 점수를 받는 게 아니고요. 네. 이거는 어떻게 보면 3개월이면 3개월, 6개월이면 6개월 단기간에 그런 어떤 기술을 익히는 거예요. 네. 예, 되게 어려운 미적분이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네. 예, 그리고 그렇게 따진다면 9학년, 10학년 때 어떻게 썸머를 보내야 하느냐. 근데 대부분의 이제 부모님들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다른 부모들이 어디가 좋대더라, 네, 어디 그쵸. 썸머가 좋대더라, 네. 아이빌리그에서 썸머스쿨 가면은 너무 음. 좋다더라. 근데 아이빌리그에 있는 그 썸머 프로그램 각각 하나하나 다 제가 보내봤는데요. 네. 근데 그 중에서도 그냥 대학교 기숙사와 건물만 빌려서 네. 운영되는 경우도 있고요. 한 네, 대학교 네. 내에서 서머 프로그램이 딱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그 대학교에 있는 정규 교수 네. 내지는 에이정 프로페서 이렇게 하고 연구진들이 같이 서머 프로그램을 이렇게 지도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아니면 그냥 다른 데서 그냥 정말로 기숙사랑 그러한 시설들을 빌려서 네. 그냥 말로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말을 할 수는 없지만 네네. 말로는 어떤 대학 이름이다 이렇게 해놓고 음. 그냥 어떻게 보면은 사실상 뭐 대학교 신입생의 어떤 기숙사 생활이라든지 어떤 그런 공동체 생활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익히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대학교에 딱 중요하게 도움이 된다 이러는 경우에 있어서는 네. 그거를 추천드려요. 이 프로그램이 누구 지도 교수 하에 네. 진행되는지 아. 다 나오거든요. 네네. 코스 디스크립션 보면은 네. 그리고 이 코스를 끝내면 과연 내가 크레딧을 딸 수 있는지 예. 그게 왜 가장 중요하냐면 그 대학교 내에 있는 실제 교수한테 지도를 받게 되면 나중에 추천서를 받을 수 있게 돼요. 아, 예. 네. 그러는 것들이 또 굉장히 좋게 작용될 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썸머스쿨 같은 경우는 그 정도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봉사활동 같은 경우에도 이것저것 막 여러 가지 하는 것보다 꾸준하게 아.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컨설턴트들이 어떻게 다르게 제시해 줄 수 있을지 몰라요. 저는 그냥 네네. 제 경험에 네네. 의해서 판단 내린 결과로는 이 아이가 정말 어플리케이션에 뭐 하나 더 넣기 위해서가 아닌 정말 꾸준하게 해온 어떤 결과물, 정말 봉사하는 차원인 거죠. 네네네. 예, 그렇게 해서 무슨 펀레이징을 했다든지, 아. 똑같은 봉사를 하는 재단에서 다른 액티비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오늘은 이번 연도에는 뭘 했고, 그 다음엔 뭘 했고, 이런 네네. 식으로 그런 꾸준함을 보여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인턴십 같은 거, 네. 거기 보면 대학교 애플리케이션에 뭐 paid internship experience 같은 게 있어요. 제가 네. 지금 하는 아이들이 대부분 이제 병원에서 네. 인턴십을 하는 아이들인데 그런 애들 중에서는 한 90% 이상이 나중에 헬스케어 필드에서 일을 하고 싶은 아이들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인턴십이 끝나고 나면 너무 놀랍게도 그 중에서 한 몇 명은 I got a job 이렇게 되는 정말요? 거예요. 예. 오. 예, 거기에 volunteer services라든지 어떤 각 네네. 디파트먼트의 매니저들하고 네트워크가 생기다 보니까 아. 대학교 안 가도 돼요. 나는 그냥 여기서 일하겠어요.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리고 또 인턴십을 하다 보면 좋은 게 에세이를 쓸 때 쓸거리가 많아져요. 아. 예. 그렇게 되겠네요. 네네네. 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다양한 경험은 굉장히 네.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네요. 정말 경험만큼 중요한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여름 동안 아이들한테 뭘 할 수 있게끔 이제 부모의 역할이 중요한데 이런 것들을 다 준비를 했어요. 우리 아이들 이제 말씀하신 대로 썸머에 잘 보낼 수 있도록 해주시고 봉사활동도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GPA도 좋고 다 좋아요. 근데 이제 대학을 가야 된다라고 했을 때 어떤 대학을 골라야 되는지 이것도 굉장히 고민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이 대학을 고를 때 어떻게 골라야 되는지 뭐 요런 게 있나요? 제가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것은 지금 현재 자녀가 다니고 네. 있는 고등학교의 네. 대학 입학 실적이에요. 아, 이렇게 네. 말씀드리면 좀 되게 거창해 보이긴 하지만 요즘에는 정보가 너무 많아서요. 네. 구글 같은 거 이렇게 해보면 네. 뭐 이 학교에 average GPA가 얼마다, average SAT가 얼마다 입학한 학생들에 한해서 네. 이제 그렇게 해서 학생들의 어떤 최상향, 상향, 네. 적정 지원, 네. 안정 지원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그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야, 네. 왜냐하면은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되나? 이제 좋은 스쿨 디스트릭이라고 하더라도 네. 롱아일랜드에도 왜 굉장히 좋은 스쿨 디스트릭 많잖아요. 네네.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가 보는 뭐 아이빌리그나 탑 20 다 보내는 거 아닙니다. 네. 예, 그 중에서 보내는 학교가 또 정해져 있어요. 네. 그게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아이들이 이제 11학년이 되면 모두 각 개인마다 나비앙스 어카운트를 설정을 해줘요. 네. 근데 부모도 들어갈 수 있지만 부모님들은 이제 그런 건 칼리지 카운슬러랑 아이와 이렇게 둘이서만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네. 로그인 인포메이션 자체를 아예 모르는 분들도 많으세요. 네네. 그 나비앙스라는 그 이름 자체를 들어본 적도 없다고 하시는 네. 분도 계세요. 네. 근데 이 나비앙스라는 게 뭐냐면 각 이제 고등학교별로 부모나 아이가 이제 거기에 로그인을 해서 이제 이 학교에 지난 한 5년간의 그 대학교 이제 실적을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럼 이제 몇 명이 어떤 학교를 지원을 했고 네. 몇 명이 받아들여졌으며 네. 몇 명이 이제 가겠다고 등록을 했는가. 아. 예.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 보면은 진짜 이렇게 아이의 성적과 내신과 SAT를 넣었을 때 딱 이렇게 나오는 리스트가 있잖아요. 요 정도 네네네. 레인지는 갈 수 있겠다 하는 대학교에서 보면 다섯 손가락 안에 꼽는 대학이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어요. 네. 예. 근데 이제 그때 보면은 좀 놀라실 수도 있는데, 왜 우리 학교는 이렇게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는데 여긴 못 갔지? 음흠. 왜 스탠포드가 간 애가 없지? 뭐 네. 이런 식으로. 네네. 그리고 또 아이빌리그 중에서도 특히나 어느 학교에 좀 치우친 곳도 있고, 네. 순위 중에서도 특별히 어떤 학교에 치우친 경향이 있어요. 네. 그거는 뭐냐면 칼리지 카운슬러의 재량일 수도 있고요. 칼리지 카운슬러가 어떤 대학교의 어드미션 오피스 분하고의 관계도 있을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은 그 대학교에서 그 각 고등학교별로 데이터가 있잖아요. 네. 이러이러한 아이들이 한 매년 봤을 때 요만큼의 몇 명 정도가 이제 받아들여졌고 걔네들이 이렇게 잘하고 있다라든지 네. 그러면 이제 대학교마다 이제 학교에서 주는 크레딧도 있어요. 그렇고 카톡으로 질문이 하나 들어와 있어요. 네. 네, 가을 학기에 대학을 가는데 작년에 부모 인컴이 높아서 펩사 탭을 신청 못했습니다. 올해는 부모 인컴이 소득이 부족해졌어요. 2022년도에 2학년 올라갈 때 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언제 신청을 해야 하나요? 라고 해주셨네요. 네, 아주 좋은 질문이신데요. 네. 일단은 그 소득이라는 것 자체가 네. 지금 W2 어떤 세금 보고 형식이 어떤 네. 비즈니스 형식의 세금 보고인지 아니면 네. W2에 있는 거든지 네. 따라 좀 달라요. 네. 대학 학자금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네. 근데 이제 처음에 FAFSA 신청을 하실 때는 네. 대학교 입학하기 전에 최소 2년 정도의 소득 보고 하신 거를 네. 대학교에 제출을 하셔야 돼요. 네. W2라고 얘기를 하시네요. W2에서요. 예. 네. W2인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혜택을 받을 네. 수 있는 부분이 많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어떻게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 이제 회계사랑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네. 자영업을 하시는 분보다는 조금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많지는 않아요. 없다는 건 네. 아닙니다. 네. 그렇지만 FAFSA를 신청하는 거는 사실 매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한 10월 1일부터 이제 오픈이 돼가지고 네. 이제 신청을 하실 수가 있는데 네. 대학교 어플리케이션 작성하심과 동시에 네. 근데 일단은 지금 내년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올해 것까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네, 또 네, 작년 네. 것까지.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FAFSA를 신청하기 전에 2년 정도의 텍스 보고니까 네. 한 3학년쯤 됐을 때 신청을 하시면 네. 그때 가서도 좀 소득이 어떻게 보면은 조금 좀 제 대학교에서 책정하는 것보다 좀 낮다. 네, 네. 그러면은 좀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있으실 겁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지금 작년에는 높으셨고 네, 올해부터는 좀 낮으셨으니까 한 번 더 1년을 조금 더 기다려 보시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신청을 하실 수가 있겠군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소득이 올해에 당장 부족해졌으면은 이 등록금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조금 무리가 가실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나요? 일단은 그거는 개개인에 따라서 달라요. 네네. 재정적으로 제가 어떻게 그 세금 보고 한 거를 보지 네. 않는 이상 네네. 지금 당장 어떻게 답을 드릴 수는 없는 부분이 네네. 있는데 당연히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거는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네. 진짜 연 소득 20만 불 정도 되는 분들도 학자금으로서 2, 3만 불 정도 받는 경우가 더러 있어서 네. 예. 근데 이제 W2 같은 경우에는 이제 책정된 그런 게 딱 있고 소득 보고 한 것이 있고 네. 그렇다고 지금부터 401k를 막 컨트리뷰트 하자. 왜냐하면 네. 적어도 리타이먼트 플랜으로 된
그러한 네네. 플랜 같은 경우에는 자산으로 간주가 안 되기 때문에 네네. 예, 그래서 어디서 이렇게 들으시고 나서는 아, 소득에 있는 거 다 이제 401k에다가 다 컨트리뷰를 하겠습니다. 네네. 근데 그 401k의 컨트리뷰션이 언택스트 인컴으로 네. 다시 소득으로 또 들어가게 돼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제가 하는 일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부모님들의 재정 상태를 보고 소득과 자산, 네. 예, 예를 들어서 소득과 자산에 이렇게 반영하는 게 있어서 EFC라고 해서 Expected Family Contribution이라는 게 있어요. 네네. 이거는 대학교 학비에 있어서 이제 가정 그 가족이 부담해야 되는 학비 내역이고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제외한 나머지 것들을 대학교에서 이제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너한테 줄 수 있게 이게 바로 니드 베이스 스칼러십인 거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아니, 장학금이라든지 학자금 보조 같은 것도 우리가 좀 잘못 알고 있는 상식들이 조금 많죠. 그쵸, 그쵸. 네. 그래서 제가 그 잘못 알고 있는 상식들 중에 몇 가지를 네. 꼽자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학자금, 그러니까 장학금, 장학금. 학자금은 성적이나 어떤 재능에 되게 특별한 아이한테 국한된 것이다. 아니, 그거는 저희 아니고. 한국에서 대학 다닐 때 그 GPA 뭐 3.5 이상, 뭐 4.0 이상만 돼야지 장학금 받고 이랬거든요. 아니에요. 예. 아, 진짜 요즘에는 대부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대학교에서 아이비리그나 탑 20 학교는 95%에서 100%까지 니드 베이스 장학금을 주고요. 네. 그 다음에 나머지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7, 80%라고 보시면 돼요. 네네. 학자금으로 그 충당해 주는 게. 네. 그 다음에 이제 주립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5, 60%예요. 네. 그러니까 학자금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아예 주는 것도 있지만 론 형식으로 줄 수도 있거든요. 대학교에 아. 있는 동안에는 갚지 않아도 되지만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EFC를 계산하고 학교마다 그런 인포메이션이 다 있어요. 네. 우리는 어디까지는 그냥 주는 형식, 네. 한 몇 프로 정도는 론의 형식, 뭐 네. 이런 식으로 아. 학교마다 다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또 잘못된 상식. 네. 수입이 많고 자산이 많으면 학자금을 받을 수 없다. 그건 아니에요. 아.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로 혜택을 또 많이 받으시는 분들이 네네. 네, 어떤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네네. 네, 그거는 또 잘못된 상식인 거고요. 네. 학자금 보조 신청을 하면 네. 입학에 불리하다.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예, 네. 절대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네. 예. 그래서 그 입학 어드미션 오피스하고 네네. 이런 파이낸셜 에이드 오피스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독립된 네. 네. 회체라서 사실은 그거는 아니고요. 또 어떻게 보면 예일대학교 웹사이트 같은 데 보면 우리 학생들은 한 95% 이상 뭐 거의 뭐 정원 100%라고 말 안 하지만 95% 이상의 학생들이 졸업을 할 때 전혀 학자금의 빚이 없다. 네. 뭐 그렇게 말하는 것도 아. 학교에서 제공되는 그런 니드 베이스가 장학금 형식으로 네. 장학금, 예. 장학금으로. 학자금이라고 하는 게 더 많을 수 있겠어요. 장학금 네. 하면 아직도 저희 네네. 머릿속에서는 막 공부 잘하는 네, 공부 잘하는 아기 이렇게 네네. 되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아이나 못하는 아이나 저는 무조건 팝사 네. 신청은 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아, 네. 공부를 잘해서 받는 그게 메릿 베이스라고 했잖아요. 네. 그런 학생들조차도 팝사 신청을 한 아이에서 받을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높아져요. 네. 네, 아. 그래서 무조건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그러면은 학자금 신청은 대학 입학이 정해진 다음에 하는 그것도 잘못된 상식입니다. 예. 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월 1일부터 팝사 신청을 다 받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대학교 입학 준비하시면서 디시전 얼리 액션을 이제 11월 1일부터 11월 1일까지 이제 마감이 이제 네. 원서를 제출하기 때문에 그거는 비슷한 시기에 해서 각각 따로 다른 부서에다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대학교에 어드미션 레터를 받았을 때 네. 파이낸셜 에이드 디파트먼트에서 같이 레터가 이제 날라와요. 아. 내역이 얼마 정도까지는 이렇게 이제 책정이 됐다. 네, 얼마까지는 네.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아, 그렇군요. 네. 미리 하실 수가 있는 거군요. 그렇죠. 아, 어드미션을 이제 받은 다음에 하려고 그러면 사실 굉장히 바쁘잖아요. 받아주지도 않습니다. 네. 저희가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네요. 아니, 그러면은 이 미국 대학의 장학금 제도, 뭐 과정, 절차,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떻게 흘러가게 되나요? 그러니까 정부를 포함해서 어떤 사설기관까지 해서 네. 다 포함해서 장학금의 종류를 네. 대충 보시면 한 75만 개 정도가 된다고 해요. 굉장히 많은 거 아니에요? 그쵸. 저도 그걸 다 세어보진 않았지만 네.
장학금이라는 이름이 대학교마다도 제공되는 네네네. 장학금이 다르고 매년 달라지기도 하고 추가가 되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칼리지 보드에서 이제 들어가서 장학금 사이트라는 거 보면 한 2,300여 개 정도가 되고요. 네. 예, 근데 이제 장학금 형식으로 이제 정부나 이런 사설기관에서 제공되는 게 한 13억 달러 정도 되긴 한데요. 예. 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requirement가 있어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need base랑은 또 상관없이 네. 뭐 무슨 커네디언 시티즌에 국한된 거 아니면 어떤 종교적인 어떤 활동을 한 그런 가정 안에서 네. 아니면 어떠한 국가에서 온 네. 뭐 이미그런트 뭐 이렇게 네. 해가지고 뭐가 이렇게 거기에 이제 requirement에 이제 합당한 네. 해당되는 사람들에게만 이제 해당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런 거 이제 되게 절차가 복잡하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개개인마다 음. 좀 상황이 다르죠. 아. 근데 이제 니드 베이스 아까 말씀드렸던 네. FAFSA나 그런 어떤 CSS 폼 이런 거는 네. 지금 현재 고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은 네. 무조건 영주권자나 시민권 이상 영주권자 이상 그리고 네네. 시민권자 한해서 네. 다 신청하기를 네. 제가 권유드리고요. 네. 캘리포니아에서는 지금 FAFSA 신청하는 그 네. 퍼센티지가 50%도 안 된대요. 아, 그래요? 예. 오.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네. 잘. 아까 말씀드렸던 잘못된 상식들에 네네. 의해서 주저하시고 그렇죠. 그냥 아예 그냥 손도 안 대시고 네네네. 우리 아이는 해당 사항 없어.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대학 처음 들어갈 때 음. 나랑은 해당 사항이 전혀 없는 얘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진짜 배우는 게 많네요. 아, 우리 그러세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네, 좀 해야 될 것들도 많을 것 같고 일단 대학을 가려면은 작전을 세워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도대체 무슨 작전을 세워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카데믹 쪽 한 부분의 작전을 또 세우셔야 되고요. 네. 재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전략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네.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네. 저는 이제 중학교쯤 되는 아이들한테 어떤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자, 너가 이렇게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면 이러이러한 대학교도 갈 수 있다. 네. 그쵸? 네. 그러니까 꼭 그게 꼭 공부를 잘해서 장학금의 형식이 아니라 니드 베이스로 해서 충분히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시면 어렸을 때부터 준비를 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흔히 말하시는 칼리지 529 플랜 들어보셨나요? 칼리지 529 플랜이라는 게 네네네네. 있어요. 네. 예, 그게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프리페이드 형식이라서 등록금을 이제 선납하는 네. 형식이고 다른 또 한 가지는 세이빙 플랜이에요. 그래서 네. 저축 형식으로 이제 두 가지 이제 형식이 다른데요. 하나는 프리페이드 칼리지 그 529 그 플랜은 이제 주립대학 네.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대학 그 주에 주립대학교를 갈 때 네. 그걸 해당 사항이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다른 이제 저축 플랜 같은 경우는 거주하는 주가 아니어도 다른 주에 있는 칼리지 세이빙 플랜을 가입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네네. 이제 칼리지 세이빙 플랜이라는 거는 이제 어린 자녀를 두신 분들은 이제 회사나 아니면 동료 주변 분들한테 들으셔서 네. 아 이거를 하면은 이제 잘 내가 플랜을 할 수 있겠다. 네. 근데 이제 세금 혜택도 되게 이제 어떤 게 있냐면은 나중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칼리지 529으로 들어간 돈이 주식이라든지 뮤추얼 펀드에서 투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시장 리스크도 좀 있지만 네. 거기서 이제 불어나 이자에 대해서는 이제 뭐 어떤 식으로든 세금을 이제 면제받을 수도 있고 하는 네. 장점도 있지만 네. 만약에 아이가 대학을 안 가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렇죠? 뭐 프리페이드 같은 경우에는 그 주립대학을 위해서 가는 그 주에 있는 주립대학을 안 갈 네.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 세이빙 플랜이라고 하더라도 대학교를 아예 안 가겠다 나는 일을 네. 하겠다 이러면 이거 어떡할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세금도 내야 되고 네. 그다음에 또 10% 페널티 피도 있어요. 음. 물론 수혜자가 다른 수혜자 뭐 조카나 다른 사람한테 양도도 가능은 해요. 네. 그렇지만 그 목적이 그쵸. 사실은 되게 난해하고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꼭 칼리지 529 플랜이 아니어도 네. 학자금 형식으로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재정적으로 플랜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고요. 네. 예, 지금 어렸을 때부터 해오지 못했던 분들은 지금 이제 어차피 대학교 가기 전 중고등학교 때부터 어떻게 해서든지 세금 보거나 아니면 어떤 재정을 이렇게 소득과 자산을 분리해서 어느 쪽으로 이렇게 전략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네네. 그런 것들이 저희가 이제 하는 일들이고요. 네. 그래서 입학 그 아카데믹한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썸머도 구체적으로 네, 계획을 네. 하셔야 되고 커리큘럼 플랜도 또 잘 하셔야 네. 되고 이제 대학교 선정할 때 있어서는 나비앙스에 있어서 그 지금 현재 재학하고 있는 고등학교의 그 실적이라든지 히스토리 네, 그런 네. 거를 중점적으로 이제 공략을 하시라 이렇게 아.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제 자산이나 소득이나 뭐 별로 없다. 뭐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세금 보고 적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해당 사항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거 다시 한번 그쵸? 그렇죠. 네, 네. 소득이 네.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이면 뉴욕 같은 경우에는 뉴욕 주립대에서 저소득층에 거의 그냥 돈 안 내고 네. 대학을 다닐 수 있는 게 많아요. 네, 네. 특히 뉴욕 주립대 같은 경우에는 장학금 형식으로 네. 제공되는 게 많기 때문에 네. 그렇지만 소득이 좀 낮다. 음. 그럴 때는 그냥 주립대학교에 국한되지 않고 사립대학교에서 칼리지 학자금을 받을 수 있으면 네. 주립대학교랑 이렇게 별로 내야 되는 게 차이가 없다. 네. 그러면은 사실 사립대학교도 한번 지원해 볼 만하죠. 지금 질문이 인컴이 높으면 못하는 건가요? 라고 하셨어요. 이런 학자금 같은 거, 뭐 팝사라든지 이런 게 인컴이 높으면 못하는 것인지 궁금하시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학교마다 뭐 음. 예를 들어서 뭐 학비가 뭐 8만 불, 7만 불 정도인데 이 얘기를 드리면 더 이해가 가능하실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EFC라는 네. 거를 계산을 해요. 그게 네. 이제 저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학자금을 이제 어느 정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하는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EFC를 책정을 해요. 네. EFC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Expected Family Contribution. 네. 그거는 이제 부모의 소득으로 잡히는 것들이 어떤 사항들인가 그리고 네. 자산으로 잡히는 것들이 어떤 것인가 이렇게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이제 뭐 소득은 몇 프로, 자산은 몇 프로 이제 이런 계산 형식이 있어요. 네. 네, 그렇게 해서 그 EFC를 대학교에 있는 그 학비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네. 빼주면 네. 그게 이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되는 거거든요. 네. 네. 아. 네. 그래서 소득이 높다. 그 네. 높다는 거가 과연 얼마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으나 네. 이때 어느 정도 뭐 한 20만 불 이상 예를 들어 음. W2 20만 불, 30만 불. 그래서 네. 거기서 그리고 자산까지 있을 수 네. 있잖아요. 네. 그렇죠? 자산이라는 거가 뭐 주식도 있을 수 있고요. 아까 말한 칼리지 529도 자산으로 간주가 네. 됩니다. 그래서 그게 또 거기에 있는 돈이 많을수록 또 네. 받을 수 있는 학자금이 적죠. 아. 그래서 이게 소득 하나에 국한된 것도 아니고요. 네. 자산에만 국한된 것도 아니고요. 네. 가족이 몇 명이냐, 그리고 현재 대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다른 자녀의 수는 몇 명이냐에 따라서 이 네. EFC가 정말 천차만별 달라지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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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리타이어먼트 플랜으로는 얼마만큼 또 가지고 있느냐.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소득이 이런데 학자금은 얼마 그거는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 거 없어요. 소득 하나만 보는 게 아니기 No, 때문에요. 아니에요. 네. 예, 아주 여러 가지를 봐요. 네, 네. 그래서 인컴이 높아서 못 받는 거는 아니고 여러 가지를 정황을 따져봤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또 다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달라진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네. 네. 이런 경우에는 조금 우리 준황 컨설턴트에게 연락을 하셔가지고 개별 상담을 조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좀 정확하게 그 수치가 나올 수 있겠죠. 그렇죠. 네네. 전화번호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셔서 제가 한번 알려드리고 갈게요. 646-920-4440입니다. 646-920-4440 이렇게 되겠습니다. 방송 끝난 후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이 번호로 문의를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장학금을 어디서 어떻게 받고 어떻게 신청을 해야 되는지 아까 굉장히 많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 다 받지 못하잖아요. 사람들이 몰라서 아니면은 뭐 어려워서 포기를 한다거나 어디서 어떻게 몇 개까지 받을 수 있어요? 하나만 받을 수 있나요?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일단은 그 FAFSA 신청과 네. 그 FAFSA는 이제 공립대학교에 네. 이제 제출하는 거고 네. 사립대학교에 어떤 장학금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네. FAFSA 신청 및 네. CSS 폼이 또 따로 있어요. 네네. 그리고 또 CSS 폼을 또 하고 또 비즈니스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또 또 나중에 또 비즈니스 무슨 폼을 또 하나 추가를 해야 돼요. 네네네. 그거 추가하는 거를 깜빡해서 또 누락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 대학별로 네. 리퀘어먼트도 다르고 폼도 이제 내야 되는 그 CS 폼을 딱 네네. 각각 따로 내야 되고 네. 그냥 어떤
요런 일들을 뭐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어떤 네. 기관이라든지 개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들었어요.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전문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네. 또 전문가 상담을 하셔도 되고 네. 고등학교의 칼리지 카운슬러들도 사실을 도와주기는 해요. 팝사라는 게 뭐 대학교 원서 쓰는 것처럼 네네. 사실상 뭐 이게 사이트고 요거 필라웃하고 이렇게 하세요. 근데 네. 이제 그거를 이제 있는 그대로 그때 네. 막상 닥쳐서 했을 때 네. 학자금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사실은 부모님들은 모르시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네, 근데 그래서 이제 미리 2년 정도의 이제 소득 보고가 이제 들어가게 되니까 네. 그 전부터 이제 준비를 하시고 네. 이제 대학교 가기 전에 예를 들어서 요 이 땅 하고 네. 이제 어떻게 만들어 보자. 네. 그죠? 그렇게 하실 수는 있죠. 네네. 예, 모두가 해당 사항이 되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아. 예, 가장 최적의 어떤 상황을 네. 만들어서 네. 많이 받을 수 있게끔 그렇죠. 도와드리는 네네. 일입니다. 예. 네. 사실 이게 모든 부모님들이 관심은 있지만 좀 생소하기도 하고 정보가 충분하지 않아가지고 제대로 된 정보를 또 얻으실 수 없어서 좀 많이 혼란스러운 분들이 계신데 세미나도 가끔 하시죠? 줌 세미나 같은 것들. 네네네. 네. 그런 거 있을 때마다 우리 부모님들 가셔가지고 참가하시면은 또 자세한 정보를 또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전화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646-920-4440 646-920-4440으로 연락을 주시면 여러 가지 여러분 궁금하신 사항을 좀 속 시원하게 알려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에피소드 있으면 하나만 알려주세요. 왜 너무 이 정보가 없어서 오셨던 분이 만나고 가셔서 아이들을 위해서 조금 잘 그 셋업을 해주신 그런 케이스가 혹시 있을까요? 일단은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중에서 많이 이제 혜택을 보신다고 아까 말씀을 네네. 드렸는데요. 이게 예를 들어서 비즈니스가 어떤 수입과 어떤 자산도 되게 많으세요. 네. 예를 들어서. 그래서 전혀 이제 학자금을 시청했을 때 이걸 어떻게 받아낼 수 있을까 고민이 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이제 저희가 같이 팀으로 일하시는 분들에 있어서 이제 텍스 전문가들이 또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텍스 보고를 이제 어떻게 어저스트하는 상황에 있어서 네. 비즈니스가 너무 커서 예를 들어서 비즈니스 플랜 B가 있다. 네. 비즈니스 플랜 C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비즈니스 플랜 B로 들어가는 돈이 굉장히 많다. 네. 이렇게 또 어저스트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뭐 코넬에서 한 3만 불 정도까지도 학비가 네. 받은 경우도 있고요. 네.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꼭 한 곳에 제가 어떤 대학교라고 특별하게 여기서 사립학교 어떤 대학교가 장학금을 잘 준다라고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네. 확실한 거는 사립대학교에서 장학금, 학자금 형식으로 많이 네. 줘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음. 일단 돈이 많으면은 네. 학자금 못 받는 거야. 네, 네. 그리고 학자금 신청하면 대학교에서 잘 안 뽑아줄 거야. 이런 네. 거는 정말 잘못된 거라는 거죠. 네, 그렇군요. 잘못돼 있는 정보들을 오늘 조금 바로잡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방송이 끝난 후에 제가 알려드린 전화로 연락을 주시면 좀 더 상세하게 여러분의 케이스에 맞게 이렇게 또 상담을 해주시니까 오히려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정말 그 케이스가 다 다르잖아요. 그쵸. 네, 네.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살피셔가지고 상담을 하시면 좋겠습니다.